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승무패 65회차 1부 시간입니다. 서도 인사 없이 곧바로 가겠습니다. 승무패 65회차 1번 경기는 브랜트포드와 울버햄튼의 7라운드 매치업입니다. 양 팀 모두 주력 부상 자원들의 공백을 체감하게 될지 아니면 주력 부상 자원들이 팀 전열에 복귀를 하면서 주춤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소속팀의 현재를 반등으로 이끌어낼지 동전의 양면 같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브랜트포드는 4라운드부터 왼쪽 중원에 옌센이 빠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중앙 미들엔 네르가르드까지 삭제된 토트넘과의 5라운드에서는 90분 동안 각종 크로스가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미들라인의 경쟁력이 바닥을 쳤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담스가르드가 남아있어서 엄베오모의 피니쉬를 도울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요한 위사, 네르가르드, 옌센이라는 브랜트포드 A 전술 속에 1, 2선의 핵심이 빠져있는 부분은 야넬트도 메꿀 수가 없었고 포트도 마찬가지고 야르몰록도 브랜트포드 중원의 구성 숫자만 채워졌을 뿐 최전방 엄베오모와 카르발료에게 임팩트 있는 기회를 창출시켜 주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리고 브랜트포드의 팀 8골을 두 선수가 지금 넣고 있죠. 5골의 엄베오모 선수 그리고 3골의 요한 위사. 자, 둘이서 만들어낸 편중된 파이널 루트가 다소 불안했던 브랜트포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요한 위사의 부재만큼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엄베오모의 골 세레머니에만 집착할 수 없는 브랜트포드의 현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 팩트는 아니라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르가르드와 옌센의 복귀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부분은 1라운드에서 크리스탈을 솎아낼 때처럼 프랭크 감독의 4-2-3-1 A 전술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반면에 울버햄튼은 1, 2선의 정예 라인업들이 모두 돌아오면서 게리 오닐 감독의 시즌 첫 승을 예고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크레이그 도슨과 모스케라 그리고 토티 고메즈와 부에노, 자, 이 네 선수는 울버햄튼의 중앙백 라인의 AB 옵션이죠. 그러니까 이 네 선수 모두 지금 메디컬 소식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출전하게 될지 아니면 네 선수 모두 출전하지 못하게 될지, 그리고 또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좌우측에서 끌어당겨 올지 아니면은 미들라인에서 내려서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통 중앙백 4명의 선수가, 자, 크레이그 도슨, 모스케라, 토티 고메즈, 부에노, 자, 모두가 만약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울버햄튼의 치명적인 실점의 산실이 될 수도 있는 중앙 싸움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현지의 어느 업체도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경기는 배팅을 하는 우리가 최종 라인업의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감 시간이 거의 임박한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 바, 자,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각자의 배팅 스타일에 맞춰서 도전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1번 경기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최종 라인업이 분명히 경기 전에 우리가 확인은 가능할 걸로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상들을 승무패에 맞추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승무패만 올인한다고 생각하고 최종 라인업을 기다리면서 보고 배팅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또 모르죠. 또 2회 2월 두 번이나 2월된 승무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어떤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배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범위를 개인적으로 최대한 좁혀가지고 예상 라인업을 만들어보고 배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1번 경기는 지워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번 경기는 레스터시티와 보머스의 7라운드입니다. 똑같은 4-2-3-1 포맷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양 팀이지만 두 팀의 온도 차이는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제이미 바디와 언디디의 레스터시티 중앙조합, 그리고 에반 윌슨과 타베니어가 나설 것으로 보이는 보머스의 중앙 라인. 자, 여기에서 레스터시티의 홈 애드밴티지를 조금 섞어서 감안을 하면 경기력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부에나노테 선수 그리고 마비디디 선수가 있는 레스터시티의 측면은
세메뇨와 시니스텔라의 본 모습보다 4-2-3-1 전술을 완성시켜주는 측면의 퀄리티에서 다소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겨울인생입니다. 승무패 게임에서 모든 구간을 선택한다거나 패스하고 다른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단순하게 마킹해보는 2번 경기입니다. 3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입스위치의 7라운드입니다. 자, 승격팀 입스위치의 끈끈한 경기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관심거리로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자, 1선의 제클라 그리고 2선의 샘무르시, 3선의 다라우시오 선수의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플레이가 팀 전체에 바이러스처럼 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입스위치입니다. 델럽과 저모딕스의 피니시 능력만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입스위치가 아니라는 것이 입스위치가 무서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1, 2위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과 맨시티에게 2패를 당했고요. 브라이튼 그리고 에스턴빌라, 풀럼, 사우스햄튼과 4연속 무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입스위치입니다. 그렇지만 이 4경기 연속 무승부를 챙기는 동안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했고 또 A 전술이라든지 B 전술 그리고 변칙 포메이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오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팀의 명장 감독이죠. 웨스트햄 로페테기 감독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절대 간과하고 있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4경기 연속 승리 소식과는 무관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웨스트햄 로페테기 감독의 철취부심이 예상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입스위치가 성격 후에 가졌던 6경기에서 아직 웨스트햄처럼 원볼란치의 메잘라 형태의 전술과 합을 겨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웬이라든지 수책이라든지 파케타, 쿠두스, 안토니오로 이어지는 막강 국대 공격 조합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런 그림도 간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안토니오의 부진했던 경기력이 지난 라운드부터 살아나면서 로페테기 감독의 전술적인 운영의 폭이 한층 넓어진 느낌이 드는 것도 이러한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마킹 라인을 정해봤습니다. 웨스트햄의 어떤 반등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경기는 라리가 9라운드죠. 헤타페와 오사수나 정말 치열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9라운드 매치업입니다. 자, 올 시즌의 라리가는 기존에 깨어지기 힘든 오랜 기록들이 무시로 깨어지고 있는 유별난 시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헤타페와 오사수나의 먹이사슬도 선뜻 가져가기가 겁이 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사수나에게만큼은 지독하게 강했던 헤타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사수나의 레전드 라인업과 스텝들 가운데에서 헤타페의 땅 에스타디오 콜리세움에서 승리를 맛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적생들 가운데에서는 찾으라면 눈 씻고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15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찾고 싶은 오사수나의 승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출발이 좋은 오사수나의 24-25 시즌, 이번에야말로 오사수나가 1한번 내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헤타페의 돌아온 선수들이, 경기력이 돌아온 선수들이 무섭습니다. 자, 중앙 미들라인의 루이스 밀라와 아람바리가 직전 알라베스전에서 정상적인 경기력으로 완전히 돌아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헤타페입니다. 자, 헤타페가 오사수나와 가장 치열하게 충돌되는 지역이 세컨스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컨스트에서 포진하게 되는 중앙 미들라인의 루이스 밀라와 아람바리가 정상적인 경기력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자, 그렇게 된다면 삼선의 사령관 알데레테의 그 체력적인 소모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알데레테가 최종 마지노선을 수성하는 데 있어서 한결 수월해진 그런 시그널을 아마 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와의 7라운드에서 부상으로 단기 아웃된 몽카열라가 없는 오사수나. 자, 오사수나는 중원에 몽카열라가 빠지게 되고, 그리고 헤타페는 중원에 루이스 밀라와 아람바리가 최고의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으로만 어떤 회귀를 해본다면 이 헤타페와 오사수나와의 세컨스도 싸움에서만큼은 헤타페가 완승을 하리라고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몽카열라 선수가 돌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중원의 치열한 압박을 기본적인 모토로 가져가고 있는 헤타페와의 싸움에서 부상에서 갓 회복한 선수가 어떤 경쟁력을 발휘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몽카열라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경기는 어떤 중원 싸움에서 헤타페가 굉장히 앞서고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뭐 축구공이 둥그니까 어떤 상황들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직전 라운드에서 그 무패 행진을 달리던 바르셀로나를 격침시킨 오사수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올 시즌의 라리가에서 홈과 원정의 경기력 기복이 가장 심한 팀 중 하나로 꼽히는 오사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무결점 뎁스로 나서는 콜리세움의 헤타페가 접전 끝에 승리로 마감하는 9라운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경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돌아와서 구디슨 파크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리고 헤타페와 오사수나의 4번 경기는 7라운드가 아니고 9라운드거든요. 라리가는 9라운드인데 7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5번 경기 에버튼과 뉴캐슬의 7라운드 매치업이고요.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에서 그 토날리가 복귀하면서 에디아우 감독의 비전술인 4-1-2-3 포메를 직전 라운드 맨시티전에서 멋지게 시전을 했습니다. 로엘링턴과 토날리의 더블 공미는 원볼란치 기마레스의 수준급 볼 배급을 최선의 결과물들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앤서니 고던을 중앙 포워드 자리에서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삭의 부상 공백을 지우게 하는 최고의 전술을 보여준 하우 감독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보면 맨시티전에서 보였던 뉴캐슬의 메잘라 포메이션은 삼선의 트리피어가 없었다면 다시 수면 아래로 사라질 전술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트리피어의 부상 결장이 의심되고 있는 구디슨 파크 원정이고 스트라이크 이삭 또한 며칠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4-3-3도 4-1-2-3도 원만하지 않은 뉴캐슬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간간히 뉴캐슬의 미친 퍼포먼스를 보기도 했던 구디슨 파크였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구디슨 파크에서의 뉴캐슬 경기력은 평균보다는 훨씬 아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반면에 허구한 날 선제골 넣고 무승부나 역전패를 당하는 게 일상이었던 에버튼이 직전 라운드 크리스탈전에서는 도리어 선제골을 먹히고 맥닐의 접신으로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그런 쾌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주는 에버튼의 메시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의 에버튼에서 맥닐이 없었다면 우주였을까 싶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반복하고 있는 칼버트 레윈이 맥닐 바로 앞에서 그 트리피어가 없을 것 같은 뉴캐슬 수비수들을 한두 명만 하프스페이스 밖으로 이렇게 달고 나와준다면 최근 맥닐의 퍼포먼스를 상상을 해봤을 때 에버튼의 신성 구간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결과로 가늠을 해보았습니다. 션다이치 감독도 최근 자신을 향한 흉흉한 그 소문을 모를 리 없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무승부 구간은 건너뛰고 승패로 갈갈이 찢어서 도전해보고 싶은 5번 경기입니다. 자, 다음 6번 경기는 라리가로 다시 떠나가 보겠습니다. 라스팔마스가 셀타비고를 섬으로 불러들이는 9라운드 일정입니다. 자, 라스팔마스는 참 알 수 없는 팀이죠. 섬에서의 경기력이니 무태서의 경기력이니 다 제껴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직전 비아레알전이 아무리 원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실리센의 골문 공백을 실리센보다 10살이나 어린 호르카스가 지키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레알 마드리드의 파상 공세를 비니시우스의 PK 골 하나로 막아냈던 그날의 라스팔마스 최종 마지노선의 골키퍼 실리센 그리고 백라인 4명 이 5인방 중에서 주말 경기에 출전 가능한 선수는 알렉스 수아레즈 하나뿐인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루이스 캐리온 감독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서글퍼 보입니다. 이날은 그 레알 마드리드와의 그 무승부를 거두었던 경기. 자, 그날의 실리센 키퍼는 아약스와 발렌시아에 있을 때 뭐 그때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오히려 그때보다 더 나은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그날의 포백 라인 가운데 마빈 팍 선수라든지 마르멀 선수라든지 맥케냐 선수는 뭐 출전할 수가 없을 것으로 아마 사료가 됩니다. 맥케냐 선수는 좀 의심스러운 상태로 뜨기는 하는데 아무튼 레알 마드리드와의 어떤 그 무승부의 쾌거의 주인공이었던 마지노선의 선수들은 대거 이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루이스 캐리온 감독이 어떻게 알아서 미들라인에서 땡겨오든 어떻게 하겠죠. 하지만 특히나 그 비아레알과의 직전 라운드에서 수아레즈가 그 마빈팍의 오른쪽 자리로 옮기고 수아레즈가 오른쪽으로 옮기니까 이제 무주공산이 된 중앙백 라인. 자, 여기에 새롭게 선보였던 2명이 있습니다. 레반테에서 그 섬으로 팔려온 알렉스 무노즈 선수, 그리고 라스팔마스 유스에서 지난해 올라왔던 헤르조그 선수.
자, 이 두 선수의 콜라보는 그냥 폭망 수준이었고요. 자, 이러한 팀 내 A 라인업의 부재 상황들을 놓고 보면 24-25 시즌의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셀타비고의 지극히 당연한 승리 구간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셀타비고의 히랄데스 감독이 직전 라운드 지로나와의 정말 중요한 홈경기에서 휴고 알바레즈도 그랬고 도비카스도 그랬고 뭐 스웨드버그도 그랬고 이하고 아스파스까지 왜 교체 자원으로 대기를 시켰다가 후반에서야 투입을 했는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스웨드버그는 뭐 부상 회복 시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라리가 최고의 테크니션 이하고 아스파스를 왜 아꼈는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스파스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선발로 출전시키는 게 당연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물론 아스파스가 좀 나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셀타비고가 유럽컵을 병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빡신 일정도 아닌데 아스파스를 선발에서 빼고 후반에 교체 출전을 시켰다. 자, 이런 부분에서 다음 경기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그 아스파스라는 부분에서 의문점을 던져놓고 나면 셀타비고의 승리 구간에도 쉽사리 손이 가지 않는 주말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열거한 선수들의 신상에 문제가 있다는 가정이라면 셀타비고의 승리 구간은 긴장감이 폭발하는 도박 구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의문의 홈승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 보이는 그런 6번 경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라스팔마스는 뭐 라미레즈 선수도 지금 근육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그리고 백라인에서 뭐 마빈팍, 마르몰, 메케냐가 지금 출전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시셀손 키퍼가 나오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는 아스팔마스지만 이러한 상황만 놓고 본다면 당연하게 셀타비고가 승리하는 그림이 온당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한두 번 당해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 부분에서 배당의 흐름이 조금 수상하기도 하고 오히려 라스팔마스의 배당이 내려오는 부분도 그렇고 직전에 셀타비고의 그 바로 8라운드 경기에서 왜 그 중요한 경기에서 아스파스도 아끼고 스웨드버그도 아끼고 뭐 도우비카스도 아끼고 왜 아꼈는지 저는 아직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스파스가 그때 후반 늦게 들어와서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다음 경기도 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은 셀타비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저 그런 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팔마스가 어떤 방식으로든 뭐 의문의 승리도 가능한 구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승무패 65회차 대상 경기들 가운데에서 첫날 치러지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7번 경기죠. 바야돌리드와 라요의 9라운드 매치업이고요. 라요는 직전 레가네스를 바이에카스로 불러들여서 치렀던 8라운드에서 이니고 페레즈 감독은 에스피노 선수 그리고 차바리아 선수의 동시 공백 때문에 생긴 왼쪽 삼선의 리스크를 오른쪽에 발리우를 옮겨서 배치하는 실로 파격적인 방법밖에는 없을 거라는 그 겨울 인생의 이야기를 듣기라도 한 듯이 정말로 정통 라이트백 발리우 선수를 왼쪽 삼선으로 배치하는 초광수를 두게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설마 그렇게 배치를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확정 라인업을 보면서 발리우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정말 놀랐습니다. 라요의 이런 그 변칙 포메이션은 성공을 거뒀죠. 하지만 레가네스의 후안 크루즈에게 동점골을 얻어맞고 나서야 파라존과 은테카를 투입하는 악수를 두면서 언론의 질타를 모질게 받았던 페레즈 감독이었습니다. 자, 주말 바야돌리드 원정에서도 에스피노 선수, 차바리아 선수의 더블 공백은 불가피한 라요의 왼쪽 백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레가네스와의 8라운드와 같은 라이트백 발리우와 라치우를 동시 투입하는 초광수를 두기에는 이미 패를 다 까발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대체 효력은 없어 보이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발리우를 왼쪽으로 돌리는 전술의 가장 큰 맹점은 발리우와 라치우의 발을 모두 팀 마지노선에 묶어두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 과정도 신압으로 가져갈 수도 없고 피지컬이 바닥을 치는 후반 종반에는 좌우 3선 모두 마땅한 교체 카드가 없다는 결정적인 리스크도 페레즈 감독이 껴안아야 합니다.
자, 실제로 레가네스전에서 포백 라인은 모두 본의 아니게 풀타임을 소화하게 됐고요. 바이아돌리드가 개막 라운드에서 에스파뇰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부분까지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 바이아돌리드 페졸라노 감독의 타켓형 올인 매치업을 가능케 해주고 있는 7번 경기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페졸라노 감독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라이오의 리스크를 아주 크게 그림을 그려보고 있을 거고요. 또 개막전 이후에 승리가 없는 페졸라노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야말로 시즌 2승째를 거둘 수 있는 적재적소의 경기라고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모든 전술과 그리고 옵션을 총동원하는 타켓형 올인 매치업을 예상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홈 승리 구간이나 무승부에 걸터앉고 싶은 매치업이고요. 저는 물론 짧은 작대기에 홈 승리 구간에 베팅하고 혼자서 틀리는 게 낫겠죠. 뭐 이런 부분을 추천을 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무모하고 억지스러운 구간의 추천은 사실 성토의 대상이 되는 불편한 경험을 많이 겪어왔던지라 그래도 이변 구간 불편러님들과 그 납득의 접점이라도 찾을 수 있는 무승부 구간에 안착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귀신처럼 틀리는 구간 제가 꼭 이렇게 같이 끌고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래도 저는 승무표는 무조건 짧은 작대기입니다. 그래서 승이냐 무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조건 짧은 작대기로 간다는 뭐 그겠죠. 그래서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무승부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선택은 틀릴 거라는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가기는 갑니다. 근데 무승부가 더 이치적으로 현재 두 팀의 상황을 봤을 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무승부를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승무표 65회차에 편성된 첫날 경기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